안녕하세요. 기능과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화장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어요. 인코스메틱 코리아라는 행사예요. 피부과 학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연자들의 강의도 좀 들을 수 있고 조금 빨라요, 그쪽이. 이게 이런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약으로 나오기로, 시술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좀 규제가 덜하고 의약품 쪽이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반영이 빨라서 좀 지금의 흐름을 잘 볼 수 있고 재밌기도 해서 제가 하는데, 올해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K-뷰티라는 단어, K-뷰티를 컨셉으로 하는 제품들 아예 섹션이 따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K-컬처가 유명해지면서 당연히 화장품 쪽에도 K-코스메틱스, K-뷰티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약간의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도 좀 안타까웠던 점들은 피부과 선생님들의 말보다 홈쇼핑 광고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그런 SNS 영상 같은 거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많이 보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겪었었는데, 화장품을 왜 가려 써야 되는지, 가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그 전 3년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증가가 돼서 2016년 기준으로 8,175개의 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기능성이라는 거를 제대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가 되고 있거나, 요즘은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마케팅의 툴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AI를 이용해서 의사가 아닌데 피부과 의사인 것처럼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서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약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 게 8월 6일 날 이게 보도자료로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부당 광고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적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의약품이 아닌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일반 화장품인데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하려면 이게 인증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기미 주근깨가 좋아진다, 주름이 개선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걸 대대적으로 보고 했어요. 근데 이런 적발이 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올 초에도 3월 달쯤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항염 진정작용, 뭐 붉은기 가라앉힌다, 줄기세포를 재생시킨다, 이런 들으면 정말 혹하는 그런 내용들로 과대 광고가 적발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가 않고 너무 또 대상이 많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가 또 반복적으로 적발이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를 쓰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피해는 이거를 바르면 다 좋아질 것 같단 말이죠. 여드름도 좋아지고 홍조도 좋아지고 염증도 좋아지고 주름도 좋아지고, 특히 피부염 있으신 분들, 가렵고 뭐 빨갛고 한데 이거 쓰면 좋아질 것 같다는 세뇌를 당하셔서 병원에 올 시기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고한 어떤 문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오셨으면 좀 더 빠르게 진단도 가능하고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데, 중간에 막 화장품도 바르고 약국에서 파는 그런 처방이 필요 없는 약제들도 바르고 오시면 진단도 힘들어지고 그만큼 또 치료도 오래 걸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대 광고에 쌓여있는 그 성분들이, 일부 성분들은 정말 제대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성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성분들을 바르고 알러지가 생기시거나 어떤 자극성 접촉 피부염 양상을 띠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장품을 파는데 굉장히 또 많이 비용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로 인해서 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또 받아야 되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와 같은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적절하고 해가 되지 않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피부과 전문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이런 환자분들 너무 많은 걸러지지 않은 정보, 화장품에 대한 정보에 노출돼 있는, 더군다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에 노출돼 있는 환자분들의 상태를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한 문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한 선택을 내가 했을 때 그게 지뢰처럼 터져서 내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문가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지뢰를 밟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